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2-2단원 추론적 읽기에 해당하는 풀 비린내에 대하여 라는 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 중에 두 번째 글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대단원 2단원이 독서의 방법에 관련된 단원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죠. 그래서 2-1단원에서는 사실적 읽기에 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배울 것은 추론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대단원 2단원이 전부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1, 2, 3, 4, 5단원에 나오는 읽기 방법을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이렇게 2단원이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읽기 방법의 개념 정도는 비교 대조하면서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앞에 배웠던 사실적 읽기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단원이라면 이제 추론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 그대로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 개념 설명, 그 방법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유형이 출제가 많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와 서술상 특성을 묻는 문제가 거의 비등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는 이 독서 단원에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고요. 서술상 특성을 묻는 문제가 여기서는 유달리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성찰과 생태적 고민을 드러냈다, 직접 인용 방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소재, 자동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비유와 예시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원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글에 관한 추론적 읽기를 묻는 문제예요. 내용 확인 문제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문제라서 이것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글의 필자에 관해서 묻는 문제. 이 글의 갈래가 수필이다 보니까 이 글의 필자의 어떤 성향이나 과거에 했던 행동의 의미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풀 비린내의 의미를 묻는 문제. 이건 서술형으로도 그다음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 확인하셨고요. 그럼 우리 제재 알고 가기 그 앞에 있는 여기 알고 가기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한 부분 간단히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추론적 읽기의 개념, 사실적 읽기의 개념, 이 뒤에 나오는 읽기의 방법에 대한 개념은 어디 연습장이나 공부 노트에 한 바닥에 다 모아서 적어 놓으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추론적 개념의 읽기의 개념은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여 읽는 것. 이게 바로 추론적 읽기예요.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 이게 따로 적어가면서 공부해야 될 만큼 어렵진 않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읽기 방법이랑 같이 보시면 이 내용이 이 내용 같고 해서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읽기의 방법을 같이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추론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큰 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배경 지식, 경험,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배경 지식이나 경험, 담화, 표지,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그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담화 표지를 예로 드는데 여기 담화 표지 나오죠? 담화 표지에는 지시어나 접속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예로 들어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 문장 자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걸 묻기보다는 여러분은 이 문장이 제시되었을 때 무엇을 활용해서 추론적 읽기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이 두 문장은 담화, 표지를 단서로 정보를 추론한 예고요. 그 밑에 제시된 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의적삼 차입해 주신 이 글 있죠? 차입이나 한 달 동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추론했죠? 아, 이 글의 필자는 교도소에 한 달 동안이나 있구나 라는 걸 추론했죠. 무엇을 통해서? 어휘나 문맥을 통해서. 추론적 읽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추론적 읽기의 방법은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을 토대로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는 거예요. 아까랑 그 수단이 다르죠. 아까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 담화, 표지, 어휘나 문맥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표현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또 밑에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는 시사평론이 있는데 그게 선거철에 쓰였어요. 그럼 특별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지요. 그럼 어떤 글을 봤을 때 아, 이게 내 선거,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썼구나, 그렇게 변화시키려 하는구나 라는 의도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해서 이렇게 추론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기사, 표제어의 표현, 이런 위치나 분량, 관련 사진 이런 거에 따라서 기사에 담긴 주제나 의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문학작품도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서는 추론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 두 가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제재 읽기 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풀 비린내에 대하여 라는 글이죠. 갈래는 수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나오는 나는 글쓴이 자신 되겠죠. 이 글의 첫 부분에서는 어떤 예술 작품을 본 경험을 언급을 해요. 그 예술 작품의 이름이 뭡니까?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이래요. 태국에서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경험을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성적 기계는 어떻게 생긴 예술 작품이었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사진이 나왔었죠. 자동차를 뒤집어서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여기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얻고 가야 되실 거는 내용 확인 문제, 그리고 이 감성적 기계를 감상한 것을 글 앞부분에 제시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감성적 기계를 작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뜻이 무엇인지 내용 확인 문제에 꽤 언급이 됐거든요. 예술은 전복성이 고유의 성질이래요. 뒤집는 것. 원래 기존의 기능이나 가치, 이미지를 뒤집는 것, 재창조하는 것을 예술의 성질이라고 보고 있구나. 누가? 작가인 나아가. 이건 내용 확인 문제에서 언급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감성적인 기계를 관람한 경험을 앞부분에 제시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서술형으로도 나왔거든요.
여기 글 전체 내용이랑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왜 여기 제시했지?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자동차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함을 보여주는 예술작품. 그게 바로 여기 보여줬던 감성적 기계죠. 이걸 통해서 현대인들이 자동차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 자동차, 안락한 공간이지, 안락한 공간이라서 현대인들이 자동차를 좋아하지 라는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경험에 이어서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해서 감성적 기계와 같은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을 부각하기 위해서 감성적 기계는 자동차를 이르는 말이죠. 그만큼 편안하다라는 뜻인데 자동차는 이렇게 편안하고 감성적인 기계이지만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함에 길들지 마십시오. 라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감성적 기계에 대한 경험을 앞부분에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꽤 길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감성적 기계라는 걸 언급을 했고요. 계속 이제 자기의 본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편리하기도 한데 너무 불안해요. 초보라서.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상당히 간단한 문제인데 선지에 많이 언급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객지로 이사한 후부터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는 것.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는 출퇴근할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필요할 때만 사용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에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왜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길들여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필요치 않아도 운전을 하게 됐고 자동차가 주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 길들여져 갔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죠. 에민 탱스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에 언급이 됐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이걸 동시에 충족해 준다. 무엇이? 자동차라는 물건이. 이 두 개는 대립되는 개념이지요. 머물고자 하는데 움직일 필요성은 있어요. 그것을 자동차가 동시에 충족해 준다. 그럼 이 말을 왜 인용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도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이때의 이 필자는 자동차에 길들여지고 그런 밀폐된 공간의 아늑함까지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과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아늑한 자궁은 자동차의 실내를 이야기하죠. 비유적 표현 방법이 쓰였습니다. 표현상, 서술상 특징에 언급이 됩니다. 비유.
자,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에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모순된 욕망. 이걸 쓰라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모순된 욕망을 활용한 선지도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 모순된 욕망은 두 가지, 머물고자 하는 의지, 움직일 필요성. 이거를 동시에 충족하고 싶은 것.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굳이 해체하지 않아도 감성적 기계에서는 자동차를 뒤집었잖아요.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인 기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셈이다. 여러분, 감성적 기계라는 말이 헷갈리시면 편리한 기계, 편안한 기계,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충분히 감성적 기계다. 뜻은 뭐냐면 이미 자동차가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편안하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나오죠. 이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바로 자동차에 풀벌레가 엉겨붙어 죽어 있는 것을 본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밑에 나오죠.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밤에 내려오면 자동차 라이트 때문에 벌레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많이 꼬이고. 그런데 밤에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풀벌레가 부딪히는 소리라는 걸. 그런데 필자는 전혀 짐작을 하지 못하고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생각했지요. 내용 확인 문제에 언급이 됐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 풀벌레들, 그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대요.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서 쌓여 있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 있는 먼지 뭉치들처럼 풀벌레들의 시체가 엉겨 있었다. 먼지 뭉치는 풀벌레들을 비유하고 있죠. 그때부터 필자의 감정, 필자의 행동 유심히 공부하십시오. 나는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다. 이건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풀벌레들을 죽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이죠. 세차장으로 가서 세차를 하려 했는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데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 풀 비린내는 이 글의 제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 벌레들이 엉겨붙은 그런 뭉치에서 비린내가 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때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경험을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선명하게 제시했다. 풀은 벌레 뭉치 하는 것보다 풀 비린내라고 이야기하면 그 벌레들의 뭉치를 보고 받았던 충격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죠. 이 풀 비린내에는 화자의 죄책감도 담겨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에 대한 깨달음을 포괄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비린내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서리 쳐지는 기억, 죄책감이죠. 손을 씻고 또 씻었어요. 이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 구절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일단은 죄책감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걸 반복해서 씻었다는 얘기는 죄를 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죄를 씻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 구절
죄책감, 죄를 씻어버리고 싶었다. 그만큼 죄책감이 컸다. 라는 겁니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 모든 운전자가 다 이렇게 풀벌레를 치어 죽였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필자가 깨달은 게 드러납니다. 필자의 깨달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구나. 필자의 깨달음입니다. 무엇? 다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을 자각했다. 이 부분 깨달음입니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대요.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어서 자동차에 대한 태도 정리를 해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자. 아까 깨달음이 무엇이었죠? 다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 그런 다음에 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를 해요. 차를 유지하긴 하는데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자.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 자동차죠.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깨닫자. 무엇을? 풀비린내뿐만이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 이 구절도 내용 확인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풀비린내를 넘어서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은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더 나아가면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풀벌레, 풀비린내 뿐만이 아니라 피비린내, 생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구절의 의미 한번 짚어보고 가세요.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자연스러움을 좋아했던 필자였죠. 그런데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지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왜 나는 생태적인 발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살생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벌레든 무엇이든 죽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차를 소유는 하는데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자신감은 없어요. 다만 그날 아침의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뿐이다. 원죄의식, 쉽게 얘기하면 죄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죄가 있다는 의식이 원죄의식인데 글쓴이는 풀벌레를 죽인 것,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원죄의식이란 말이 힘드시면 죄책감이라고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 그날의 죄책감이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죄책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풀비린내, 풀벌레를 본의 아니게 죽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수필을 공부하셨고요. 그럼 우리 출제의형 베스트를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이십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내용 확인 문제에 옳은 거 골라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1번. 필자는 자동차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공적인 공간을 떠나 자연 속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자동차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를 낮추겠다 얘기한 건 맞지만 자연 속에 머물러야지 라고 결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죠. 1번은 틀린 선지. 2번. 필자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차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맞죠?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여기네요. 차에 종속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의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 라고 자신 없어 하는 오히려 태도를 보이죠. 2번도 틀린 선지. 3번. 필자는 자동차의 범퍼에 엉겨붙은 풀벌레의 잔해를 세척하고 난 후 손을 씻으며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손을 씻으며까지는 맞죠. 하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 4번.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텅수렘은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이 나만의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민 텅수렘이 언제 나왔나요? 이 필자가 이 에민 텅수렘의 말을 인용했었죠. 이 에민 텅수렘이 자동차는 어떤 대조적인 자기 자신의 영토에 머물고 싶기도 하고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을 자동차가 충족시켜준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 필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걷기 예찬론자였으나 객지로 이사한 후 운전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과 아늑함에 길들여져 갔다. 걷기 예찬론자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객지로 이사한 후 운전을 하게 되었다도 맞고요.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과 아늑함에 길들여져 갔다. 역시 맞는 말이네요. 내용 확인 문제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그럼 다음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글은 서술상,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에 1에 같이 있었죠. 이런 서술상 특징, 옳은 거 한번 정지 버튼 누르시고 골라보세요. 같이 볼까요? 기억, 자기 성찰적인 자세가 잘 드러난다. 맞는 말이죠. 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계기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성찰하고 있지요. 니은,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글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죠. 자동차를 편리하고 안락한 기계다라고 여겼지만 특별한 경험을 계기로 자동차를 모는 것 자체가 살생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기억 니은 1번이고요. 나머지가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디귿, 대상을 분석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수필이지 어떤 대상을 분석해서 그 생각을 표현한 글이라고 볼 수 없죠. 디귿은 틀렸고요. 그 다음 리을,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세속적인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자연현상을 관찰한 것도 드러나지 않거니와 세속적인 사회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죠. 미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소망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있었죠. 에민텅스렘의 말을 인용해서 자동차가 그런 인간의 이중적인 모순된 욕망을 충족해준다. 글쓴이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지 글쓴이의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인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음도 역시 틀렸네요. 자, 이렇게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 확인하는 문제 풀어보셨고요. 다른 유형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자, 16번 보이십니까? 필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윗글의 필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번, 필자는 풀벌레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끝까지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2번, 필자는 객지로 이사한 후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만 운전하였다.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여기 뭐 장을 봐야 할 때나 출퇴근할 때만 운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점점 갈수록 필요하지 않아도 쓰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2번도 옳은 선지. 3번, 필자는 살생의 경험으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살생의 경험, 풀벌레를 죽인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쓰긴 쓰지만 의존도를 낮춰야겠다라고 자동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죠. 4번, 필자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모래알갱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4번이 틀린 선지네요. 모래알갱이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죠. 풀벌레가 부딪히는 걸 이렇게 짐작했을 뿐 모래알갱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겠죠. 5번, 필자는 감성적 기계를 통해 일상적 생각을 뒤집는 예술의 특성을 경험하였다. 이 글의 필자가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예술의 전복성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 생각을 뒤집는 예술의 특성을 경험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죠. 이 글의 여기 1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풀비린내에 대하여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봤고요. 출제 유형 베스트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내용 확인, 서술상, 표현상 특징, 그리고 추론적 읽기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문제를 같이 다뤄보진 못했지만 풀비린내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태까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여기 마지막에 독서 역량 펼치기에 보면 공익광고가 여기 나오죠. 공익광고 자동차 적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 글과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자,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2-2단원 마무리하겠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